네, 포스코에 왔습니다.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소재 가공 기업입니다.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이걸 통해서 K배터리가 양질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재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를 만들 때 각본을 쓰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포스코의 소재 가공 기술은 뭐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에코프로의 신화를 낳은 모태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단결정, 여기도 양극재가 나옵니다. 단결정 NCM86, 니켈 비율이 86%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금양에서 이제 니켈 비율을 97%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니켈 비율을 97%까지 올리려면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단결정, 다결정, 아까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단결정에 대해서 좀 공학 지식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초보자분들은 뭐 크기와 비교를 해서 다양한 크기, 뭐 하나의 크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이해를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그거는 완전히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요 포스코 이왕 소재 가공 관련된 기업의 부스에 왔으니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입자 단위의 가공을 하는 공정입니다. 입자, 파티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뭐 분자, 원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입자들은 뭐 분자 단위, 뭐 원자 단위, 나노미터 단위, 뭐 이런 아주 초미세 가공을 하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 1000분의 1mm를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마이크로미터에서 뭐 6마이크로미터 뭐 요 사이에서 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극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입자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단결정, 다결정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다결정이라는 것은 그 입자 내부가 여러 개의 결정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가 완전히 원자 단위로 가공이 되는 초미세 가공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입자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각각의 배열이 다른 입자들이 서로 뭉쳐 있는 겁니다. 결정 내 입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정렬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제 다결정이다. 그래서 폴리크리스탈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결정은 다결정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 입자를 구성하는 작은 결정들이 다 한 방향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결정을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다결정은 인종이 섞여 있는 거죠. 다인종 국가, 그리고 단결정은 우리나라처럼 국제화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결정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리고 또 다결정은 뭐 미국이나 그 외에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국가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은 뭐 비정질이다, 뭐 결정질이다 해서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설명이 막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왜 기존의 2차 배터리 가공 업체들이, 그러니까 배터리, K배터리를 비롯해서 왜 단결정 양극재를 사용하지 않고 다결정 양극재를 사용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단결정보다는 다결정이 가공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단결정이 막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단결정을 하게 되면은 고도의 기술력이 막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단결정이라는 그런 입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력한 전자석을 통해서 배열을 일치시켜서 이제 그 상태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입자 내에 배열이 일정하게 해서 이제 단결정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갖추고 하게 되면 생각만큼 단결정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다결정이 내부에 다양한 입자들, 서로 배열이 다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온의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온의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은 고출력을 걸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결정을 사용하게 되면
출력을 높이는 배터리, 고출력 배터리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결정은 한쪽 방향으로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온의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좀 길게,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걸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결정을 사용하면 비용 대비 고출력을 걸 수 있는 고밀도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결정을 쓰는 건데, 이제 다결정을 쓰게 되면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다른 배열의 입자들 때문에 충전 방전을 통한 화학작용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부하가 걸리는데, 그 부하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자 간에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는 그 틈 때문에 사실은 효율 저하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명이 저하가 돼요. 배터리는 처음에는 100% SOH 사용할 수 있다가 이게 충방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99, 98, 90, 뭐 70까지 막 이게 떨어지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니까 이 SOH가 상당히 배터리에서는 상품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결국 이 수명이 빨리 떨어질 수 있고 또 출력, 밀도를 많이 높일수록 이런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결정을 사용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정을 좀 섞어서 써요. 단결정을 섞어서 쓰면 수명 저하를 좀 막을 수는 있죠. 그만큼 출력을 쉽게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결정을 사용하게 되면 이온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출력, 고출력을 걸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그런 특성이 돼버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출력, 고밀도 배터리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코팅, 도핑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도핑을 통해서 이 이온 간의 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그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온이 활발하게 단결정에서 고밀도를 실현하기가 좋으면 결과적으로 고밀도, 고출력 배터리에서 충방전 반복함으로 인해서 오는 입자 간의 균열로 인해 수명이 저하되는, SOH가 저하되는 문제까지도 단결정 양극재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단결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출력 밀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의 또 도핑을 해서 이거를 순수하게 가공을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 밀도를 높여버리면 작동 전압도 높아지고 열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의 저항이 강하도록 양극재를 또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쪽의 제작 과정 중에서 롤프레스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모형으로. 요거를 잠깐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롤프레스가 있는데, 이 롤프레스 이게 뭐냐면 양극재는 알루미늄 호일, 알박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음극재, 그라파이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음극재는 동박, 구리 호일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무거운 롤로 압연 방식으로 눌러서 붙입니다. 얇게 해서 눌러서 붙여요. 그러니까 롤이 막 눌러가지고 막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압력이 생기죠. 큰 압력으로 알박이나 동박에 양극재, 음극재가 잘 붙도록 이렇게 막 밀어서 붙이는 거니까 이 압력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입자에 손상이 생깁니다. 입자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배열이 일정해서 동일한 입자의 성질을 갖는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깨질 수 있어요. 그 구조가 깨지면은 어떻습니까? 단결정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100% 단결정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비율, 일정 비율을 다결정과 단결정을 섞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단결정을 사용을 해서 니켈 비율을 계속 앞으로 높여나가고, 어디까지 높여나갈 거냐면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97%까지, 이걸 뭐 금양에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SLLab이라고 하는 금양이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순수하게 니켈 비율을 97%까지 올리는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양극재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역시 단결정 관련된 소재를 지금 역점을 두고 계속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92% 정도까지 달성을 했고 앞으로 96%까지 니켈 비율을 끌어올려서 밀도를 높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롤프레스 공정에서도 단결정 구조가 크게 손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도핑을 통해서 단결정의 고출력을 걸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결정처럼 출력 걸기는 용이하나
충방전이 반복되면서 입자 간의 간극을 통해서 이 SOH가 저하되는 이 근원적인 문제, 이게 사실 배터리에서 가장 2차 전지에서 가장 심각한 단점이라고 부각되는 건데,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2차 전지의 품질을 완전히 높이면서 수명이 긴 고출력 배터리는 이거야말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사에서 뭐 꿈의 배터리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붙은 건 출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 높은 출력에서 일반적인 평범한 출력의 2차 전지만큼 SOH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결정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포스코, 에코프로, 그리고 또 금약에서 469의 양극재를 공급받는 SL랩,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놀라운 성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발표만 가지고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제 못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정확한 지식들을 통해서 잘 그런 것들을 판단을 나중에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처음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야 이게 뭐 말이 되냐, 뭐 이거 좀 뻥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이해하고 또 그 기술이 어떻게 실제 제품에 적용이 돼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